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한시 감상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허난설원의 시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선의 천재 여자 여류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허난설원의 시인데요. 잠깐 처음엔 허난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래서 이 작자에 대한 그때 시대적인 배경, 심리 이런 걸 좀 보고 나서 시를 보시면 더 시가 아주 멋지게 감상이 되는 거 아시지요? 자, 오늘은 채령곡이라는 시를 보시기 전에 허난설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허난설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허난설원이라고 하는데 본명은 허초이라고 하죠. 호는 난설원이라고 하고요. 자는 경번이라고 하는데요. 자라는 것은 성인이 되면 받는 이름이고 중국에 있는 경번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번이라고 이름을 받았고, 난설원이 이제 호가 돼서 우리가 허씨의 난설원에서 허난설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고요. 허씨의 5문장가가 있어요. 허난설원의 아버지 허엽이라는 분이 또 대단한 불신이고, 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교육을 하셔서 이렇게 허난설원이 시를 짓는 공부도 하고 아주 대단한 그 끼를 알아봐서 아버지께서 그 재주를 다시 펼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죠. 허성이라는 이복 오빠입니다. 허엽이라는 게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2번 결혼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 하나와 딸 2을 낳고요.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 2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첫째가 허봉이고, 그 다음 둘째가 허초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아는 홍길동정의 허균이지요. 허난설원의 스승은 송곡 이달인데요. 당나라 시의 아주 대가이십니다. 허봉 오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허봉 오빠의 친구의 송곡 이달에게 당나라 시체를 아주 많이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허난설원은 좀 시가 그 당나라의 한시풍이 200의 한시풍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도가적인 성격도 많고, 그래서 당시풍의 시들이 아주 이제 허난설원의 시에 많이 묻어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허난설원이 인생이 바뀐 게 결혼 때문입니다. 김성립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이 김성립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허난설원이 좋아했던 첫째 오빠 허봉 오빠의 친구 김첨의 아들입니다. 허봉 오빠의 친구 김첨의 아들이니 어느 정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난설원이 결혼한 이후에 삶이 비극적으로 바뀌는데요. 일단 허난설원은 27살에 사망을 하십니다. 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남편 김성립이 과거급제가 실패를 합니다. 결국에는 허난설원이 죽고 난 다음에 과거급제하게 되는데요. 또 시어머니하고도 그렇게 많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2자녀가 연달아서 연년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오시는 어디 이렇게 나라의 명령을 받고 갔다 오다가 또 사망하신다고 하고, 허봉 오빠가 귀양살이 중에 사망을 하는데, 귀양을 가게 된 게 이제 율곡 이의를 비판하다가 선조가 귀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허봉 오빠가 귀양살이 중에 또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오빠가 사망을 하게 되고, 허균 동생이 반역죄로 또 몰려서 서울들과 어울리면서 반역죄에 연루되어서 또 죄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허난설원의 상당히 좀 삶이 결혼 이후가 아주 힘들었다고 하죠. 결혼 전에는 오빠들과 아빠와 정말 남자들과 동급, 정말 차별 없이 공부하고 좋아하는 일 하고 하였으나, 김성립과 결혼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되는데요. 김성립은 허난설원이 죽고 난 다음에 과거급제를 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거기엔 자식이 없고요. 임진왜란이 나면서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때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성립은 과거급제에서 홍문관에서 일할 정도로 아주 인재였는데, 어떤 책 보니까 김성립하고 허난설원이 잘 맞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 좀 사관이 좀 다르고, 서로 남자와 여자의 이런,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러는 사관이 상당히 좀
뚜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허난사람하고 많이 맞지 않았을까. 또는 허난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김성님이 많이 좀 밖으로 나돌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허난사람은 독수공방 신세를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허난설원의 시집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허난설원의 많은 시를 볼 수 있느냐. 허난설원이 시를 잘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많이 지어놨는데 죽기 직전에 동생 허균에게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지었던 시들을 다 태우라고 했는데, 허균이 보기에 누나 시를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 태우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허균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의 시를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 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유성룡의 발문을 받아서 다시 자기가 근데 관직에 됐을 때 출간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난설원 시집이 이 허균에 의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 이야기는 뭐 대강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했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살짝 달랐고요. 천재적인 시 재능이 있었고, 당나라의 시를 좋아했던 선곡 이달의 제자이다 보니까, 또도 허봉 오빠가 귀양 가서 우리 난설원 시지라고 당나라 시집을 직접 선물도 주고 붓도 주고 이렇게 적극 지원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동생 허균하고도 상당히 많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글을 지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천재적인 시인이었으나 잘 때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뜬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오늘 허난설원이 지었던 채룡곡이라는 시도 아주 멋지거든요. 한번 어떤 당풍의 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채룡곡을 보시면 7원 절구입니다. 7자 4줄이니까요. 그래서 7자가 되면 어떻게 있죠? 4자, 세자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장호요, 벽, 옥류, 그 다음 하화, 심처, 개, 난주. 자, 복랑, 격수, 투, 연자하여 요피인지 반일차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 임제의 무어별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하나씩 볼게요.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추정장호 벽옥류라고 했습니다. 가을추 깨끗할 정이니까 가을 깨끗한 긴 호수, 그러니까 가을에 맑고 깨끗한 긴 호수가 있었어요. 푸를 뼈 구수로 푸른 옥 색깔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걸 가을 맑고 긴 호수에 아주 그냥 예쁜 깨끗한 벽옥 같은 강이 흐르고 있었나 봐요. 가을 맑고 긴 호수에 벽옥 같은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보시면 연꽃아 꽃아 깊을신 고처니까 연꽃 깊은 곳에 멜게 난초란 배주 목남배 매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배 매어 놓고, 그 다음 복랑 격수 투 연자하고, 여기가 참 멋진데요. 만날봉 사내랑입니다. 사랑하는 낭군 만나 물 사이에 두고 연박 씨앗 자자를 봐서 연꽃 씨앗을 툭 던지면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연애하는 겁니다. 낭군 만나 물 사이에 두고 연꽃 툭 던지면서 아는 체하고 이제 놀았겠죠. 상상을 좀 하시면 예쁘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멀려 당할 피. 다른 사람인 알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알을 당하여 반일, 하루에 반절이나 부끄러웠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들켜 반나절이나 부끄러웠네 라고 했습니다. 어떤지 아시겠어요?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 걸 사람들이 멀리서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반나절이나 부끄부끄 했다고 하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썼을까요? 반나절이나 부끄러워네 해서 아주 한 여인이 사랑하는 광경에서 수줍음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하죠. 모아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가을 맑은 긴 호수에
푸른 물결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꽃 깊은 곳에 연못가에다가 목남대 메어 놓고 낭군 만나서 물 사이에 두고 연법 던지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멀리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내가 알아차려서 반일 동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마음의 허난서른의 여성스러운 시를 오늘 대표적으로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허난서른의 아픔이 있는 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